아쿠아티코는 포이보스를 위협하는 홍콩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튜더 블랙베이의 오마주인 브론즈 시스타 모델과 1000m 방수시계 브론즈 슈퍼차저 모델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이 두 시계의 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브론즈 시스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튜더 오마주 중에서는 제일 추천할 만한 시계라는 생각이 들고, 브론즈 슈퍼차저 모델도 트리튬 야광에다가 독특한 사각 케이스까지 나름대로 눈요깃거리를 많이 주는 흥미로운 시계였습니다. 두 시계 다 베젤이나 용도를 만져보면 꽉 짜인 느낌도 있고 전반적인 마감의 수준도 우수해서 아쿠아티코 시계를 앞으로 눈여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 회사의 라인업에 제가 좋아하는 1970년대풍의 아주 펑키한 시계가 있길래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오이스터는 1970년대를 풍미했던 독사나 아쿠아다이브, 세이코의 시계들을 연상시키는 거북이 모양의 케이스가 아주 인상적인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500m 방수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두껍지 않고 착용감이 편한 유선형의 쿠션 케이스를 칭찬에 아끼지 않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베젤의 클릭감이나 용도 액션도 가격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수준이 높고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한 야광도 선명하고 뛰어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나 세라믹 베젤 같은 스펙도 기본적으로 다 챙겨놨습니다. 하지만 우와 가성비 시계다 라고 구매 버튼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한번 멈춰서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독특한 생김새의 케이스에 세라믹 베젤도 두툼한 걸 넣어놔서 전반적으로 강렬하고 펑키한 인상을 가진 시계인데, 다이얼은 그에 비하면 좀 밋밋한 감이 있어서 시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덧붙여서 다이얼의 품질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덜 정련되어 있고 잘 만들어 놓은 시계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성비 지향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다른 부분을 다 잘 만들어 놓고 실수인지 제작비 절약인지 이렇게 덜 정련된 부분을 한 군데씩 항상 남겨놓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리뷰할 시계는 NH35A 무브먼트가 채택이 되어 있고 일단 할인 전 가격은 359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0% 할인 쿠폰을 적용한 다음에 나중에 한국 세관에서 붙일 관부가세 18.8%를 합쳐서 계산하면 총 예상 지불 비용은 40만원대 후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세이코의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같은 시계에다가 스위스의 에타 2824-2를 적용한 홍콩 다이버아치스 그룹이랑 같이 제작한 한정판이 있습니다. 이건 519불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 할인을 적용한 다음에 관부가세 18.8%를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60만원대 후반의 가격이 나옵니다. 색상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쉽지만은 보통 스위스 무브먼트를 채택하면 더 가격 프리미엄을 많이 붙이는 관행을 생각할 때 가격 대비 스펙이 더 좋은 쪽은 이 한정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스터의 케이스 지름은 44mm로 엄청 큰 시계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러그2러그는 49mm로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500m 방수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13.3mm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무게는 메쉬줄을 포함할 때 178.6g이 나오고요. 고무줄을 포함을 했을 때는 137.7g이 나옵니다. 15.2cm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보면은 44mm라는 큰 케이스 지름에도 불구하고 러그2러그가 짧아서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좌우로는 시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생활림 손목 사이즈보다 살짝 더 굵은 손목을 가진 분들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44mm라는 수치상의 사이즈보다는 작아 보이는 시계이기 때문에 손목이 가늘더라도 좀 큰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42mm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에 별로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오이스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올려보면은 좀 더 제 사이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선형으로 제작된 케이스가 손목을 잘 안아주기 때문에 시계가 흔들리지 않고 손목 위에 착 붙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이고 시계줄을 무려 3개나 줍니다. 기묘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가죽줄이든 메쉬줄이든 러버줄이든 시계줄은 다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22mm로 너비가 일정한 일자형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케이스의 정면은 원형의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정면과 측면이 갈리는 지점에 폴리시를 넣었고요. 측면 부분은 직선의 브러쉬를 하고 다시 케이스 하단에는 폴리시를 넣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는 준수한 것 이상입니다. 역동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쿠션 케이스의 외관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면서 든든한 투라치의 느낌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용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크라운 가드가 없는 대신에 완전히 잠궈놨을 때 케이스 안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요철 처리 같은 걸 하기보다 듬성듬성 홈을 파놨습니다만은 용두 지름이 7.3mm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샌드블라스트 된 용두의 정면에는 아쿠아티코의 돌고래 로고도 멋지게 새겨놨습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너무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그립감을 주는 코인 모양의 요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시계답게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젤 액션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돌려보면 그립감도 좋고 클릭음도 기분 좋은 묵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 흔들림은 다소 있긴 합니다만은 묵직하고 정확한 클릭감이 이 문제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쿠아티코는 이제 어지간한 대기업들보다 베젤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이코처럼 밋밋하거나 둔탁하지도 않고 스와치 그룹의 엔트리 레벨 다이버 시계들처럼 덜렁거리거나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베젤 인서트는 반짝반짝하게 폴리시된 진한 파란색의 세라믹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5분 마커까지는 세부 눈금이 새겨져 있고 나머지는 5분 단위마다 마커를 새겼습니다. 모든 마커가 다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안에 야광 도료를 듬뿍 채워놨습니다. 60분 마커의 삼각형에는 오렌지색 액센트를 넣었습니다. 시계 유리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고 내부에는 이중의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의 시계 유리는 도명 유리에 비해서 보는 재미는 덜할지 몰라도 덜 번쩍거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네요. 그 밑으로 보이는 다이얼은 이 시계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잘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베젤의 색깔과 잘 부합하는 짙은 파란색의 썬레이 다이얼은 광택이 꽤 고급스럽습니다. 12시 방향의 아쿠아티코 프린트나 6시 방향에 있는 모델명과 방수 성능과 관련된 프린트들도 해상도가 아주 선명합니다. 3시 방향에 있는 테두리 쳐진 날짜창도 정렬이 잘 되어 있고 마감도 좋습니다. 시분 초침도 마감이 좋습니다. 70년대 오메가의 프로플로프를 연상시키는 분침이 상당히 강조된 스타일인데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화살 모양의 초침은 오렌지색으로 강조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메가와 마찬가지로 초침보다는 분침에 좀 더 강조점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매크로 렌즈로 봤을 때 절단면도 이 가격대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윤곽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덱스와 챕터링 부분은 완전히 다른 시계 같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어설픈 면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칭찬해줄만 합니다. 폴리시된 부착형 인덱스 부분과 살짝 올라와 있는 챕터링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다이얼의 깊이감을 더하고 이 두 부분에다가 야광 도료를 다른 색깔로 넣어서 밤에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심미적 효과도 얻는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얼의 깊이감을 주는데 생각만큼 이 두 요소가 기여를 못합니다. 폴리시된 인덱스는 높이가 너무 낮고 밋밋하고 챕터링 부분은 프린트나 절단면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고 시계의 다른 부분이 고급스러우니까 만회가 됩니다만은 매크로 렌즈로 확대해서 봤을 때 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인덱스랑 챕터링이 좀 입체감이 없고 밋밋하더라도 시계 유리가 돔형이면 시각적 왜곡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이얼의 깊이감이 만들어질 텐데 하필 이 시계는 아쿠아티코의 다른 시계랑 달리 평면의 시계 유리를 채택해서 입체감이 약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케이스도 늠름하게 생겼고 두툼한 세라믹 베젤도 공격적인 외양을 갖고 있는데 다이얼이 그걸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살짝 죽어있는 느낌이 영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불을 꺼놓고 보면은 야광만큼은 원래 이 시계를 설계할 때의 구상대로 상당히 멋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챕터링 부분에는 파란색의 슈퍼루미노바 BGW9을 사용하고 베젤과 시분침, 인덱스에다가는 녹색의 슈퍼루미노바 C3 도료를 사용했습니다. 골고루 야광 도료를 두텁게 발라서 밝기와 지속력 모두 준수합니다. 야광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강하게 추천할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 엔진으로는 세이코의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분당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그리고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을 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뽑기 운이 많이 작용하는 편이지만은 대체로는 손목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의 이로차를 보여줍니다. NH35A가 들어간 게 불만스러울 경우 에타 2824-2가 들어간 똑같은 시계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지지만요. 용두는 생각보다도 고급스러운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실체감이 있는 커다란 용두이기 때문에 나사를 풀고 잠글 때 조잡한 느낌이 없고, 그리고 용두 나사의 윤활 처리를 상당히 잘 해놨는지 버터를 바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수동 감기 할 때 느낌은 NH35A의 규정을 받으니까 가볍고 좀 부실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완벽합니다. 용두를 반쯤 뽑았을 때 날짜 조정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뽑았을 때는 시간 조정이 됩니다. NH35A는 분침 움직임이 다른 무브먼트에 비해서 경쾌하고 빠른 대신에 잘못 조정해 놓으면 약간 헐렁헐렁하다는 느낌마저 주는데, 이 시계는 헐렁할 정도는 아니고 용두 액션이 꽤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다 맞춘 다음에는 용두를 꼭 잠궈놔야 물이 새는 일이 없겠죠. 뒷면에는 5개의 스크루로 고정이 된 케이스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에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시계의 기본적인 스펙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된 원 안에 브러쉬된 아쿠아티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고래가 계속 보니까 정이 들 것 같아요. 총 99개의 시계 중에서 15번째 시계라는 것도 새겨져 있습니다. NH35A가 두꺼운 무브먼트라서 뒷면이 착용감을 해칠 정도로 튀어나온 시계들이 많은데, 아쿠아티코는 아주 납작한 케이스백을 붙여놔서 착용감이 특히 좋습니다. 시계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개를 제공하는데 3개 중에서 2개는 괜찮고 하나는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계가 배송이 왔을 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카본 섬유 패턴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가죽 스트랩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본 장착줄이 제일 후집니다. 4mm 두께의 두툼한 가죽에다가 흥미로운 무늬를 프린트한 거는 좋습니다만은 두툼한 형광 오렌지색의 바느질은 그리 정교한 느낌도 아니고 심지어 저렴해 보이는 인상마저 있습니다. 아마 다이얼과 베젤에 사용된 오렌지색을 이어받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오렌지색의 톤도 좀 다르고 뭔가 이질감이 있습니다. 측면에 거칠게 잘린 단면이나 파네라이풍의 V버클을 보면은 뭘 지향하려고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은 그리 성공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은 솜씨가 아쉬운 아마추어의 작품 같아서 저는 이 줄만큼은 그리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파란색 러버 스트랩이 훨씬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풍 시계에 좀 더 발랄하고 펑키한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세라믹 베젤과 다이얼의 색감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데다가 시계의 방수 성능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뻣뻣하지 않고 푹신푹신해서 손목에 감기는 착용감이 좋고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손목에 채웠을 때 고무 스트랩 특유의 답답한 느낌이 덜합니다. 다만 아무 표시도 없이 폴리시만 되어 있는 버클은 좀 밋밋해서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70년대풍 시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헤비듀티 메쉬 스트랩도 줍니다. 두께가 3mm에 달하는 두툼한 스트랩이고 짜임새는 두께만큼 강이 나고 광택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두께가 두껍지만 버클은 일반적인 메쉬 스트랩의 체결 방식과 같고요. 버클에는 아쿠아티코의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계줄도 시계의 컨셉과 잘 어울리고 착용감도 좋습니다. 3개의 시계줄 중에서 이 러버 스트랩과 메쉬 스트랩 2개의 시계줄이 쓸만하고 괜찮으니까 꽤 선방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총평입니다. 아쿠아티코의 오이스터는 소규모 생산을 하는 신생 브랜드의 시계답게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오는 시계입니다. 과감한 70년대풍 디자인에다가 좋은 베젤과 용두, 방수 성능과 야광을 더해놓은 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이얼은 허점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잘한 부분이 꽤 많은데도 티나게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게 이런 작은 브랜드 시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시계는 구매하시기 전에 장점을 바탕으로 단점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쿠아티코의 무브먼트는 대체로 중저가에 많이 들어가는 NH35A로 맞춰놓고 다른 스펙을 빵빵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슈퍼차저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옵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계는 다행히 스위스의 에타 2824-2가 들어가는 옵션이 있고 당연히 좀 더 비싸지만은 그렇게까지 가격 프리미엄을 붙인 건 아니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스위스 무브먼트 시계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